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 건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4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남은 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을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정보도 있다라는 걸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것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위한 식습관 5번째. 음식을 섞어 먹지 않고 농축된 음식은 한 번에 한 가지만 먹는다. 이게 되게 좀 새로운 내용이었는데요. 물론 지키기 쉽진 않지만요. 음식을 막 섞어 먹으면 속에서 쉽게 부패하고 독소를 내뿜어서 소화가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해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 소화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화를 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막상 다른 거 할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에너지가 없어 하면서 막 뭘 먹었는데 되게 많이 먹었는데도 더 힘이 없고 좀 나른하고 몸이 무거운 그런 경험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식해야 된다는 말이 딱 맞다니까요, 진짜. 근데 음식을 잘 배합을 해서 먹으면 소화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저자는 음식을 섞어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 기준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거꾸로 들었네? 우리 몸은 위에서 한 가지 이상의 농축 음식을 동시에 소화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농축 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과일과 채소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 농축되었다. 여기서 농축되었다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가공 처리를 거치거나 요리를 해서 수분이 제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쪽 이제 읽어드릴 건데 좀 마음의 준비하고 들으세요. 당신은 고기와 감자를 함께 먹었을 것이다. 생선과 밥도 같이 먹었을 것이다. 닭고기와 국수도, 계란과 토스트도, 치즈와 빵도, 시리얼과 우유도 함께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은 몸에 엄청난 부담감을 지운다. 원하는 늘씬한 몸매도 에너지도 갖게 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 식탁에서 정기적으로 먹는다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결코 갖지 못할 것이다. 식탁 위에 음식의 종류가 많을수록 당신의 몸은 더 힘들어진다. 여러분, 고깃집 가면 무조건 공깃밥 시키시는 분들 있죠? 저요. 이제는 안 시키고 그냥 열심히 쌈 싸 먹으려고요. 농축된 음식을 이렇게 섞어 먹으면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정작 독소를 제거할 에너지가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근거가 있는데요. 우리가 단백질을 분해할 때는 위에서 산성액이 필요하고 탄수화물을 분해할 때는 위에서 알칼리성액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먹으면 산성과 알칼리성이 만나니까 중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된 음식들은 속에서 부패되고 발효돼서 소화불량이라든지 가스트한 느낌, 그리고 식도 역류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따로따로 섭취를 했을 때는 완전히 분해되고 흡수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백질 음식만 먹거나 탄수화물만 먹거나, 그리고 이 각각의 경우에 채소는 같이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과일은 안 되고요. 채소는 특정 소화액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먹어도 된대요. 우리는 보통 밥이랑 고기, 밥이랑 생선, 밥이랑 각종 반찬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식에 적용하기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저도 이게 확실한 건가 싶어가지고 막 구글링을 해봤는데 이게 또 근거 있는 말이긴 한데 또 의견이 분분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음식을 섞어 먹어도 우리 몸은 알아서 소화액을 분비하기 때문에 다 소화를 시킨다. 근데 섞어 먹으면 확실히 조금 소화가 더 더디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음식이 한 가지 성분으로 딱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지키기가 어렵다. 탄수화물만 먹는 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먹는 게 좋은 거는 팩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수성찬 차릴 필요 없이 식단을 간단하게 2-3가지로 구성을 해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새로운 내용이라 흥미롭게 읽었고 조금은 적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6번째,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단백질에 굉장히 집착하잖아요. 근데 몸에 단백질이 많으면 적을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모든 물질 중에 가장 복잡한 물질이라서 소화시키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소화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몸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도 우리 몸이 그 단백질을 그 상태 그대로 흡수할 수가 없대요. 단백질이 먼저 소화가 돼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어야 하는데 저자는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아도 필요한 아미노산을 다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그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그 책의 스티븐 건드리 박사도 거의 똑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서도 동물성 단백질을 최대한 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먹으면 좋지 않다고 나오는 게 고기, 달걀, 우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서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아까 들은 얘기인데 김종국 씨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나 이런 단백질 음식을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단백질 너무 많이 먹어서 통풍이 왔다고. 그러니까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먹는 게 진짜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 근거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고기가 왜 안 좋은지. 여기 소제목에 모든 고기는 인간의 몸속에서 독소를 뿜어낸다. 우리는 왜 고기 먹을 때 단백질 보충해야 돼 하면서 먹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고기를 통해 단백질이 섭취되면 그 사슬은 분해되어 사람의 단백질로 다시 조립되어야 한다. 아미노산은 다소 약한 면이 있다. 요리할 때 열을 사용하면 많은 아미노산이 응고되거나 파괴되어 몸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이 사용할 수 없는 아미노산은 독소가 되어 체중을 증가시키고 몸에 불필요한 일을 증가시켜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열을 가하면 이 아미노산이 이제 응고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요산이라는 극히 위험한 독소가 있는데 모든 고기는 많은 양의 요산을 우리 몸에 뿜어낸다고 해요. 근데 사람은 그 요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소량만 제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리학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나 이 육식을 하는데 그다지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그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고기를 먹는 게 또 항생제 때문에 되게 큰 문제가 된다고 나오거든요. 가축에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 그 항생제가 우리의 장에 있는 유익한 균을 굉장히 많이 죽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게 고기를 먹을 거면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그러니까 항생제나 화학 첨가제 같은 걸 투여하지 않고 자연 방목해서 기른 그런 고기로 소량만 며칠에 한 번씩 먹으라고 합니다. 요새는 그런 고기를 좀 파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고기를 드실 때는 약간 횟수나 양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집에서는 고기 요리를 거의 안 해 먹거든요. 왜냐면 밖에서 먹거나 뭐 시켜 먹거나 할 때 고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좀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유가 안 좋은 이유. 여러분, 유제품을 많이 먹을수록 각종 병에 잘 걸린다는 그런 자료가 셀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우유는 송아지를 위한 거래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굳이 인간이 우유를 먹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저도 어렸을 때 우유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은 안 먹거든요. 아무튼 책에서는 우유를 마시는 게 좋지 않다고 나오고 뭐 치즈나 버터나 요구르트나 이런 유제품도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젖에는 카세인이라는 성분이 있다. 우유에는 모유보다 카세인이 300배 많이 들어있다. 카세인은 위 안에서 굳어진다. 크고 질기며 빽빽하고 소화하기 힘든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4개로 구성된 소의 위장에 맞도록 설계되었다. 불행하게도 이 끈적끈적한 물질의 일부는 굳어져서 창자의 내벽에 붙어버린다. 당연히 다른 영양분이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는다. 결국 장은 무기력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 카세인이라는 단백질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아까 고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젖소한테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면 그 우유를 우리가 먹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유제품이 우리 몸에 해를 주는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몸에서의 점막 형성이다. 유제품은 점막 표면의 점막을 만들어 배출 속도를 매우 느리게 한다. 절대 필요한 소화 에너지가 항상 탕진된다. 그러니까 점막을 만들어서 소화를 더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제품을 드시려면은 일반 소에서 나온 거 말고 염소나 양이나 물소에서 나온 거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카세인 A1을 제거한 버터, 기버터도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고요. 여기서 제안을 하는 거는요, 우유를 마실 거면은 우유만 마시는 게 좋고 다른 음식과 같이 먹는 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뭐 반드시 지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오늘 피자를 먹었다. 그러면 다음날은 좀 깨끗하게 먹는 식으로 그렇게 지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절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치즈를 좋아해가지고 피자나 아니면 치즈 들어간 거를 종종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유를 따로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카페에 가면은 음료를 안 시키거나 아니면은 차 종류, 뭐 페퍼민트 차 같은 거를 시켜요. 카페인 없는 걸로. 그리고 이 뒤쪽에 간단하게 나오는 걸로는 커피, 홍차, 그리고 청량음료,
초콜릿 줄이라고 나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영상 하나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준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또 길어져요. 깨알 어필 한번 해보고요. 오늘 내용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고요.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런 게 좋구나,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중에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었기를 바라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자주 봐요. 안녕. 내 느낌 탓인가 자꾸 이렇게 어깨뽕같이 나오지? 영상에서? 의자인데 이거?